안녕하세요. 경희방식들의 경희쌤입니다. 오늘은 엄마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 첫연산 9번째 시간 구구단 2번째 시간입니다. 그럼 한번 좀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구단을 어떻게 아이에게 이해시키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2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먼저 덧셈과 곱셈의 기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. 덧셈은 몇 번 더해졌니를 우리는 간단하게 곱셈으로 만든 것이다. 그래서 아이에게 몇 번 더해졌냐라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. 자, 3이 2번 더해지면 3 곱하기 2, 3번 더해지면 3 곱하기 3, 4번 더해지면 3 곱하기 4. 그것을 한 번, 2번 시키지 마시고요. 이것이 지금은 저는 그림으로 그렸지만 실물로 만져지게요. 3개씩 아이가 나눠 놔야 돼요. 그건 이제 이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2가지 부류라고 생각할 텐데, 우선 아이가 어린 아이일 때 처음으로 구구단을 가리키는 경우,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수학이 느려서 이게 너무 느려서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럼 이제 패턴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감각이 좀 뛰어나다, 그래서 굳이 안 만져도 3개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, 그럼 넘어가셔도 되지만, 우선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너무 빨리 가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. 3개씩 아이가 모아놓는 작업, 10개를 늘어놓는 것 자체도 공부예요. 아이가 이게 한 무더기, 2무더기에서 10무더기를 만들 수 있는 것. 왜냐면 그것도 집중력이거든요. 아이가 무엇인가 만들고 하는 작업 자체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3개씩 묶으면서 아이가 3개의 직관적인 것. 뭐 당연히 3개는 그냥 보이면 3개라고 알지 않을까?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직관이, 다 큰 아이인데도 그런 직관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자기가 집어넣고 이게 3개씩 10개가 되는 것. 10개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해서 쭉 늘어놓으시면 사실 10개인지 우리도 세야 알잖아요. 근데 그럼 눕는 방법을 발리하면 요것을 5개 놓고 그 다음 밑에 줄에 또 5개 두면 5개가 2번 되면 10개야.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늘어놓는 과정 자체가 나눠놓고 분배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제 그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그렸지만, 아이를 놓을 때도 이 5개씩 2무더기로 놓으면 10개가 금방 되지 않을까? 그쵸? 뭔가를 세울 때도, 셀 때도 1서부터 10까지 쭉 세는 게 아니라 5개씩 2번 세는 게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아이가 수 자체가 빨리 자기 몸에 들어오도록 열심히 유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. 그 단계가 다 아이에겐 공부고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시기 바래요. 늘어놓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하기가 곱하기로 변한 이유는 너무나 쓰기가 힘들어서 몇 번 더해졌니를 곱하기로 간단하게 나타냈다. 그것을 자꾸만 말씀하셔야 돼요. 그리고 써보는 것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, 우리 아이가 느리다. 그럼 절대적으로 시키셔야 될 게 뭐냐면, 연필 잡고 실제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우리는 어렸을 때 뭐 별다른 학습 도구가 없을 땐 당연히 연필을 짚고 쓰는 연습을 했어요.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, 뭐 이런 아이들도 가르쳐 봤는데, 그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아무리 가르쳐도 잘 이렇게 센터나 이런 데 다녀도 잘 안 느던 아이도, 왜냐면 이게 소근육하고 이 언어 발달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가르칠 때 항상 연필을 들고 쓰게 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는데, 연필을 잡고 그 꼭꼭 눌러서 쓰는 과정, 그리고 한 줄 안에 반드시 이 줄 노트로 쓰시잖아요. 줄 노트 안에 글씨가 이렇게 한 줄로 나열하는 것, 이거 자체도 하나의 아이에겐 공부다. 그리고 내 발달에 도움이 된다.
이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. 항상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요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합수도구가 많잖아요. 그래서 연필을 들지 않아요. 연필을 들더라도 동그라미 치는 용도만 해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반드시 글씨를 쓰고,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4인데 요 밑에다가는 뭐라고 쓰냐? 요 다음 줄에는 3이 4번 더해졌어요. 3 곱하기 4.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아이가 굉장히 느리거든요. 근데 그 느린 과정에서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하면서 이거에 익숙해져요. 그런 과정도 암기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모든 것을 너 이제부터 외워 이렇게 하면 너무 지겨워져요. 요런 단계 한 번 쓰고 엄마랑 같이 그거를 3에서 9까지 한 번 쓰고 그 다음에는 글씨는 안 쓰면 되겠죠. 그 다음에도 한 2번 정도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몇 번 더해졌니? 그러니까 익숙해졌어요. 그러면 한 마디를 더 하셔야 돼요, 이제.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념, 몇 배니? 요 말을 4번 더해졌어요. 그래서 3 곱하기 4. 근데 곱하기 대신에 이걸 또 말로,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? 이것을 우리는 3의 4배라고 얘기해. 이렇게. 그쵸? 4배, 3배, 2배, 10배. 이런 배의 개념. 사실 우리 너무나 곱하기로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술형, 글자로 나온 이제 이런 거는 뭐 3 곱하기 4, 12 다 써요. 근데 그걸 문제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또 못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르치는 과정에서 말을 가르쳐야 돼요. 그래서 몇 배니? 그러면 이거는 3의 4배라고도 말을 해. 3의 4배야. 3이 5번 더해지면 3 곱하기 5 하면 3의 5배야. 이렇게 곱하기 5를 배의 개념으로 가르치시면 돼요. 그래서 항상 이 곱하기를 가르치실 때 몇 번 더해졌니? 몇 배니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곱하기를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온 것 같아. 좀 어느 정도 외우는 것 같아. 그치만 완벽하진 않아. 그거 완벽하지 않을 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아이를 완벽하게 외우게 하느냐. 그걸 하겠지만 지금은 외우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늘어놓고 이 아이에게 수 개념을 심어준다. 배의 개념과 몇 번 더해졌니의 개념을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3 곱하기 반드시 제가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? 3 곱하기 10. 10이 10개면 30. 아이가 이 계산은 빨리 할 거란 거예요. 그쵸? 30개. 지금 늘어놓은 게 총 30개예요. 그러면 아이들이 못 외우는 숫자가 뭐냐? 39 하면 이제 27 이렇게 나오지만 자, 얘는 몇 번 더해진 거야? 10번 더해진 거야. 그치? 10번이지. 그럼 9번은? 9번은 어떻게 해야 돼? 없애봐. 그럼 요 3개를 뭐 하면 돼요? 지우면 되겠죠. 없애면 돼요. 그러면 또 30개에서 몇 개가 사라졌어, 지금? 39 하면 3개가 사라졌으니까 27이지. 30 빼기 3은 27. 자, 다시 한번.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뭐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. 그러니까 아이는 아다르고 어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. 아이가 언어가 는다는 것, 수가 는다는 것. 근데 제가 볼 때 수 개념, 수리적으로 숫자를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게 되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책에는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. 근데 수는 우리 말과 다르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좀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. 다 말이에요. 10번에서 10번과 9번은 뭐야? 한 번 차이가 나잖아. 그럼 하나를 지우면 되네? 근데 몇 개가 사라졌어? 3개가 사라졌네. 그러면 30에서 3개가 사라졌으니까 27이지. 그쵸? 9번은 10번보다 한 번이 적어요. 그러면 3개가 빼주면 된다. 없애면 된다.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. 그러면 3, 8은 뭘까? 몇 번 모자라? 2번.
근데 우린 3이 6은 알잖아요. 그럼 6을 뺀 거죠. 없어진 거죠. 아이가 6개를 없애버리면 돼요. 3, 8에 24. 그러면 24의 개념도 잡혀요. 거꾸로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해요. 이 앞에서 아이가 3, 5, 15까지 잘한다면 이제부터 아이를 가르칠 때 30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. 3, 6으로 가는 게 아니라 30에서 가는 거예요. 그럼 30에서 한 번 빼면 29예요. 이렇게 되면 9단이 가장 쉬워져요. 몇 단위? 9단이 쉬운 단위 돼요. 그쵸? 숫자가 크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10번에서 한 번 모자라는 거야. 그쵸? 그럼 9 곱하기 10은 아이들은 안다니까요. 10 곱하기 9랑 같아서 90인 거 알아요. 그러면 9 곱하기 9는 뭐야? 한 번이 적네? 그럼 90개에서 몇 개가 사라진 거야? 9개가 사라진 거야. 아이들이 빠른 아이들은 바로 납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느려. 그것은 이제 대화하는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요. 이게 고등학교 문제 어느 문제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. 어렸을 때부터 뭐 서술형 문제를 따로 가르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가르칠 때 그냥 3일은 3, 3이 6, 3, 3은 9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요 단계를 몇 번 거치면서 엄마와 같이 하는 단계에서 서술형 준비도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가 끝나요. 아무리 수를 잘하는 아이들도 또 문제를 글로 써놓으면 다른 문제가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. 글을 읽기 싫어하기 때문에. 근데 내가 아는 말이야. 그럼 금세 인지하고 하고 싶어 하고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되게 익숙해지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가르치실 때 구구단도 말로 가르쳐라. 그쵸? 그래서 자, 다시 한번 10번에서 9번이 되는 거. 3이 10번 더해졌는데 3이 9번 더해진 건 10번에서 몇 번이 사라진 거다? 한 번이 사라진 거다. 그 다음에 8개 3 곱하기 8은 10번에서 2무더기가 사라졌으니까 지금 그럼 아이한테 2무더기를 옮기라고 하셔서 여긴 그럼 몇 개가 남아있어? 너가 6개 뺐네? 근데 우리 아이들은 뺄셈을 연습하고 왔잖아요. 그러면 30에서 6을 빼는 것. 근데 지금 어머니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0에서 6을 뺄 때요. 우리는 받아내림이라는 걸 써서 아이들이 계산하잖아요. 그러면 24와 30의 관계 뭐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이 24 반드시 이거 받아내림 한다면 24에다 6 더하면 30이 된다. 요 붙어있는 수다. 이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.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6개를 빼면 몇 개야? 24개지 하면서 연습하는 과정 또한 뺄셈과 덧셈을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3, 8 그 다음에 3, 7 3, 6까지 연습하시고 그러면 거꾸로도 해보셨죠?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여기까지 뺐잖아 지금 6개는 4무더기 5무더기를 뺐어. 그러면 뺀 다음에 다시 놓는 거죠. 그럼 6무더기 되면 뭐야? 15개에서 3개 더 했으니까 18개지.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몇 번 더해졌니 개념과 덧셈 뺄셈의 과정을 통해서 곱하기가 들어오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이 곱하기 단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것을 확실히 뽑아야 돼요. 그쵸? 9구단을 외우는 숫자를 1은 2 이거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완벽하게 그 다음에는 보통 계산할 때 암산 실력이 어마무시 늘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작업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7개, 다시 8개, 9번 더해지는 거, 10번 더해지는 거 반드시 10번까지 하시면 그 다음 빼고 이 과정을 여러 번 하시면 외우기가 훨씬 더 쉽다 라는 거죠. 다시 한번 여기서 가르쳐야 될 때 중요한 것은 몇 번 더해졌니? 그러면 3 곱하기 10에서 3이 10번 더해준 데서 3 곱하기 8은 3이 몇 번 사라져야 돼? 2번 사라져야 돼.
그쵸? 이제 앞으로 이것이 중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, 곱셈 정리, 이런 부분에서 이 개념을 쓰는 거예요, 여러분.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, 지금 보시면 뭐 분배 법칙 이런 개념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. 근데 바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쵸? 말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요. 몇 번 더해졌니? 몇 배니? 여러 번 강조하셔서 항상 아이가, 그리고 몇 번의 차이가 나는지, 3 곱하기 10에서 3 곱하기 8이 되려면 몇 개가 사라져야 되지? 그쵸? 그러면 아이가 이제 2번 사라져야 돼요, 3번 사라져야, 이렇게 대답을 잘하잖아요.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볼까요? 그 다음에 그러면 있잖아, 여기 3 곱하기 10이 있는데 여기 3 곱하기 3이 더 있네. 그러면 3이 얘는 10번 더해지고 얘는 3이 몇 번 더해진 거야? 3번 더해진 거지. 그러면 3이 몇 번 더해진 걸까? 그럼 아이들이 13번이요. 이렇게 대답을 해요. 그러면서 얘가 3 곱하기 13, 이런 어려운 덧셈, 곱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3 곱하기 13, 30에다가 9 더하면 3 곱하기 13이 되는 거예요. 아이가 구구단을 외우는 과정에서 어려운 곱셈도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. 그러니까 근데 여기로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. 여기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3번 더하고 3 곱하기 3에다가 3 곱하기 4를 하면 3이 총 몇 번 더해진 거야? 7번 더해진 거야.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요것이 바로 나중에 보시면 분배 법칙 또는 인수분해라는 개념으로 연결돼서 10 더하기 3에서 3 곱하기 13이라는 인수분해, 곱셈 정리, 분배 법칙,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분해되어 있을 때, 어려운 개념 봤을 때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키냐에 따라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쉬워지는 거죠. 이미 그런 단계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을 했으니까요. 그래서 가리키실 때 그냥 수를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.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외워, 3일은 3, 3이유, 그거에 좋아하지 마시고 한번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거쳐서 3단, 2단에서 열심히 여러 번 연습하세요. 그 다음에 4단 가시고 5단 가시고 하시면 되는데,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빨리 외우게 할 것인가? 아이가 뭐 29 하면 18, 뭐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게 하는 연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? 그거는 다음 시간에 구구단 3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